안녕하십니까. 에동다크 문양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제1회차 에너지관리 기능장 필답형 보건 문제, 여기 이제 기능장으로 치면 77회차 기능장이 되겠죠. 자, 해당 보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연료와 공기의 혼합을 양호하게 하고 확실한 착화와 화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염장치 종류를 3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법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이 보염장치 외우실 때 어떻게 외웁니까? 윈, 버, 콤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윈, 버, 콤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뭡니까? 윈드박스, 바람상자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버너 타일, 그 다음에 콤버스터, 그리고 스테빌 라이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스테빌라이저를 다른 말로 보염기 이렇게도 불렀었죠. 자,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영어로 하면 스테빌라이저고 다른 말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보염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윈, 버, 콤스 이렇게 외우시고,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요 4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럽니까? 보염 장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보염장치 안에 뭐가 있어요? 보염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염장치, 보염기 이렇게 하니까 혼동하실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제가 영어로 외우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윈버, 콤스 이렇게 외워주면 가장 좋겠더라.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요 4가지 중에 3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두께 100mm의 콘크리트 벽에 두께 50mm의 단열재를 시공하고 그 부분에 두께 15mm의 모르타르로 마무리한 벽체에서 실내측 벽면에 결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표를 보고 판정하시오. 단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씨, 실내 온도가 20도씨일 때 이 온도에서의 이슬점 온도는 16도씨이다. 이렇게 줬고요. 밑에 표 딱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한번 봤었는데요. 자, 요런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림을 그려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 벽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단열재 모르타르로 시공이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벽체가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3개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순서대로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콘크리트라고 가정을 하고, 이 콘크리트의 두께가 100mm죠. 자, 100mm입니다. 그 다음이 단열재입니다. 단열재. 자, 그래서 요 단열재의 두께가 지금 50mm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르타르. 자, 모르타르 의 두께가 지금 15mm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각 이 뭐예요? 콘크리트 단열재 모르타르는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 전도율이 그 표에 나오는 겁니다. 그 표에 나오는 거 보니까 콘크리트의 경우가 0.25의 단위까지 적을게요. 와트 퍼 미터의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단열재가 0.05의 와트 퍼 미터의 도시가 되더라. 그리고 모르타르가 0.04 와트 퍼 미터의 도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선은 실내와 실외를 나누자고요. 자, 이쪽을 실내라고 해보고 이쪽을 실외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나누어 두고, 그러면 이제 실내 측에서 요 콘크리트 벽면까지의 열 전달이 있겠죠. 그래서 열 전달률의 경우에는 자, 실내니까 내벽면을 보면 되겠네요. 내벽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열 전달률을 우리가 A1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요 A1이 7.2라고 줬습니다. 와트 퍼. 자, 요건 열 전달률이니까 미터 자승도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쪽에서 실외로 빠져나가는 열 전달률이 있겠죠. 그래서 외벽면이다 라고 보면은 요게 A2라고 해봅시다. A2가 4.5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된다. 자, 요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까지 써보면 실내 온도가 지금 20도씨인 거고,
그 다음에 실외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시다 해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최종 질문이 실내 측 벽면에 결로가 발생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내 측에서 맞닿는 벽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 요 벽면의 온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요 벽면의 온도를 일단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보니까 어때요? A1 줬고 요게 열 전달율이죠. 나머지 이건 뭐예요? 얘는 람다1, 람다2, 람다3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럼 이거 람다니까 뭐예요? 열 전도율을 준 거죠. 그리고 A2는 마찬가지 열 전달율을 준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K라는 열 통과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의상 기호를 먼저 적으면 100ml를 L1, 50ml L2, 요거를 L3 요렇게 주면 되겠죠? 람다1, 람다2, 람다3라고 봤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통과될 때의 열 통과율을 한번 먼저 계산해 본다면, 자, 첫 번째 계산입니다. 열 통과율 K는 공식으로 쓰게 되면 A1분의 1 더하기, 자, 쭉 나오니까요. 람다 1분의 L1 더하기 람다 2분의 L2 더하기 람다 3분의 L3 더하기, 저 벽체는 3개니까 요거 A2 들어가면 되죠. A2분의 1 그리고 분의 1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진행해 봅시다. 밑에다가 할까요? 자, 칸을 좀 아낍시다. A1이 지금 7.2죠. 그래서 7.2 분의 1에 더하기 람다 1 여기 있습니다. 0.25 0.25 분의, 자, 요거 콘크리트 두께 L1인데 미리로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미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미터로 바꿔가지고 0.1이죠. 0.1. 그 다음 더하기 람다2가 지금 0.05가 되고, 자, 0.05 분의, 자, 두께 마찬가지 하나, 둘, 셋 하면 0.05 0.05 그 다음에 더하기 0.04 0.04 분의 하나, 둘, 셋 하니까 0.015 0.015가 되고요. 그 다음 더하기, 자, A2 요게 4.5죠. 4.5 분의 1 하고 전체 분의 1 요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전체 통과되는 열 관리율, 열 통과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단위를 보게 되면 요 7.2분의 1 요거가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7.2가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였죠. 근데 분의 1 하면 요게 뒤집힙니다. 단위가. 그러니까 앞에다 쓸게요. 미터 자승 도시 퍼 와트가 되는 거예요. 요 분수 하나만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우리 람다 쪽도 단위를 한번 보면 람다의 경우에 지금 0.25 람다가 밑에 있잖아요. 람다분의 L1 했으니까 람다가 밑에 있으면 이 람다의 단위도 뒤집어서 써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터 도시 퍼 와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위에다가 미터를 하나 꼽혔으니까 미터가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단위와 뒤에 단위가 어때요? 다 똑같이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분모의 단위를 계산해 보면 요 단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시 적어보면 미터 자승 도시 퍼 와트가 나오는데, 자, 여기 전체 분의 1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의 1 하면 다시 뒤집혀서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라는 이게 뭐예요? 열 통과율 K의 단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단위 환산은요, 뭐 꼭 강요하는 건 아닌데, 시간 남을 때마다 한 번씩 단위 환산 해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공부하시면서 계산 문제 풀면서 단위까지 다 연습장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나중에 응용 문제라든가 공식이 기억 안 나도 단위를 보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값이요, 계산해 놓은 걸 보니까 0.468이 되고요. 요거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딱 했다 치면 요게 0.47 단위는 앞에서 했죠. 와트 퍼 미터 자승 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 통과율 K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 통과율 K까지 구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뭡니까? 요 실내 벽, 요 부분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편의상 이해를 위해서 요 실내 벽의 온도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내 벽의 온도를 제가 이제 해설하고 맞춰서 그 이제 온도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실내 온도 20도를 T1이라고 한번 해보고,
T1이 아니죠. TI, in이다. 라고 해서 실내 온도니까 TI. 그 다음에, 요 실외는 아웃이니까 TO, 아웃의 O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내벽. 요거를 이제 TS로 한번 정해볼게요. TS. 그럼 결국은 요 TS의 값이 얼마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TS의 값을 구해가지고 요 벽면의 온도가 지금 노점 온도 16도씨잖아요. 그 16도씨보다 높으면은 이 결로가 발생하지 않고요. 16도씨보다 낮으면은 노점보다 이 벽면의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 중에 수분이 응축해서 달라붙겠죠. 그게 노점 온도고 다른 말로 있을 점이잖아요. 그래서 16도씨보다 낮다면 결로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야 되죠? 자, 전체 열통과 열에 의해서 손실되는 열량을 Q1이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실내 요 지점 똑같은 곳에서 실내 벽면까지 닿는 요때의, 그 손실 열량을 Q2라고 해본다면, 요 전체 통과되는 열량, 여기 적지 말고, 제가 여기다가 적을게요. Q1과 Q2는 어때요? 같아야 된다. 손실이 없다면. 왜?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돼가지고 통과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 Q2나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통과된 열량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나가는 전체 열량이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실이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리하면 Q1은 뭡니까? Q2와 같아야 된다. Q2와 같아야 된다. 그럼 이거를 계산을 딱 해보자면 공식을 적으면 이거 좀 작게 적읍시다. 마이너스 20도시고 요거를 제가 TO라 적었습니다. TO라 적었고 여기다가 이제 공식을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여기서 전체 통과된 열량을 Q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열 통과율 뭐예요? 전체 열 통과율이죠. 그래서 요걸 K1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Q를 구하는 공식 Q는 KF 델타 T니까 Q1이면은 K1 F1 그 다음에 델타 T1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2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K2 F2 델타 T2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K1 F1 델타 T1 K2 F2 델타 T2인데 여기서 중복되는 게 뭡니까? 요 F라는 것은 똑같은 벽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똑같은 벽면의 면적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워도 됩니다. F는 지웁니다. 그러면 K1 델타 T1은 K2 델타 T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K1의 델타 T1은 뭐가 되느냐? K1은 뭐라 했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통과하는 열량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과하는 열량은 결국 뭐예요? 온도차가 뭐가 들어갑니까? 요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 차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TI 빼기 TO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체 통과 열량이니까. 자, 그리고 요 K2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K2는 어디의 벽면? 실내 벽면에 우리가 온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요거는 표에서 내벽면 열 전달율을 쓰시면 됩니다. 내벽면 열 전달율을 써도 어때요? 단위가 똑같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K2라고 적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온도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차는 여기 실내에서 요 내벽면까지죠. 그럼 TI, TS니까 요거는 TI에서 빼기 TS가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20도씨로부터 1로 가면서 손실되는 거니까 당연히 TI가 온도가 높을 겁니다. 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온도가 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 라는 거예요. K1의 값은 우리가 밑에서 구한 겁니다. 그래서 0.47 곱하기 자 TI가 20도죠. 20도 빼기 TO는 요거 마이너스 20도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K2는 표에 나옵니다. 내벽면 7.2에다가 곱하기 TI 20도 빼기 TS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TS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TS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7.2 일단 내려갑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자, 0.47 곱하기 20 마이너스 20 요거 이제 마이너스 20도 자 요렇게 들어가고 나누기 7.2에다가 남는 게 뭡니까? 20 빼기 TS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요게 이제 마이너스 TS니까 마이너스 TS를 넘기면서 플러스 TS로 바꾸고 얘들은 다시 1로 거꾸로 넘기면서 요 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TS는
자, 땡땡땡입니다. 요게 20이 앞에 남아있고요. 그 앞에 있는 값이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했어요. 마이너스에 7.2 분의 0.42에다가 20 빼기 마이너스 20.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죠. 칸이 적어서 계속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쓰네요. 0.47에 곱하기.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TS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TS를 계산을 딱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17.388 요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은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17.39 도시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뉘는 거겠죠. 자, 그럼 최종 우리가 TS의 값을 계산낸 겁니다. 그럼 이 TS의 값이 얼마다? 17.39 도시가 되니 요 벽면의 노점 온도 얼마? 16도씨였잖아요. 그럼 이 16도씨보다 얘가 지금 높은 상태다. 그럼 결로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긴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계산 과정에 요 열통가율 계산 공식 동그라미 1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TS 계산하는 과정 있잖아요. 앞에 거 유도해서 쓰셔도 되고, 뭐 가급적이면 요 최종 계산 과정 있잖아요. 요걸 동그라미 2 해서 써주시는 게 깔끔하겠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이제 닷과 함께 요 단위도 좀 적어 주시고요. 계산 과정에서 나온 단위까지 좀 적어 주시고, 최종 해답은 어떻게 합니까? 최종 해답은 어떻게 돼요? 서술형으로 적으셔야 되죠? 그래서 딱 보시면 실내 표면 온도가 17.39도씨로, 자, 여기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가 17.39도씨로 실내 이슬점 온도 16도씨보다 높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결론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렇게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어떤 보일러 송풍기의 풍량이 3600m 3승/min이고 송풍 압력이 35mm 아쿠아이다. 효율이 0.62일 때 이 송풍기의 소요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송풍 동력 또는 펌프의 동력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셔라? 킬로와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102 곱하기 2 분의 RQH로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R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이기 때문에, 자, R이 있다 하면은 이게 이제 펌프의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R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송풍기 되는 거죠. 한번 적어보면 킬로와트는 102 곱하기 2 분의 R 빼고 QH만 탁 적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송풍기 되는 거예요. 송풍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자, 이거 단위 가지고 이제 좀 그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R이라는 게 물의 비중량이었죠. 그래서 이게 킬로그램 퍼 미터에 3승이 됩니다. Q라는 거는 유량입니다. 그래서 분모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유량의 단위는 미터 3승 퍼 세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세크 단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라는 거는 펌프의 경우에는 요거는 양정으로 봅니다. 일종의 압력이죠. 수도압이니까. 그래서 양정의 경우에는 몇 미터 올릴 수 있노? 그래서 미터입니다. 원래는 미터 H2O 또는 미터 아쿠아인데 요거 뒤에는 뭐 생략하고 적어도 되니까 단위 환산할 때, 자, 요렇게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미터 3승 날아가고요. 그럼 남는 게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02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알고 계셔야 되지. 자, 1킬로와트는 10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와 같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102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했으니까 이거 다 지워지면서 뭘로 바뀝니까? 킬로와트로 바뀐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펌프의 동력 구할 때 요 공식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송풍기 동력 구할 때는, 자, 이제는 비중량이 지워졌네요. 물의 비중량이 지워졌어요. 그럼 요것도 단위 환산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요렇게 해가지고, 자, Q 유량은 똑같습니다.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미터 3승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H는 송풍기의 압력입니다. 송풍기의 압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 보니까 이게 단위가 뭐가 나와요? 미리 아쿠아라고 나옵니다. 와, 이거 단위 환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미리 아쿠아는 무엇과 같습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자승과 같다라고 했죠.
왜 그럽니까? 자, 1atm은 미리 아쿠아니까요. 여기 H2O 또는 아쿠아가 들어가요. 그래서 10.332 미터. 아쿠아랑 같죠? 다르게 쓰면 미터, H2O랑 같은 겁니다. 그죠? 요거 알아보시겠죠? 자, 그래서 아쿠아로 일단은 제가 환산할게요. 그리고 또 뭐랑 같습니까? 1.0332 kg per 제곱센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아쿠아로 만들려면 미터니까 100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니까 10332 미리 아쿠아가 되는 거고, 자, 얘도 이제 미터 자승으로 바꿔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단위 환산해야 되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를 자 곱하기 어떻게 해요? 제곱센티미터 없애야 되죠. 위에 올리고 미터 자승 내리면 됩니다. 그럼 1미터는 100cm인데 100에 어떻게 돼요? 제곱이 붙어야 되니까 하나 둘 해가지고 만인 거예요. 만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보니까 10332 kg per 미터의 자승이 되는구나. 왜? 이거 날아갈 테니까. 자, 이해가죠? 그래서 얘랑 어떻습니까? 아, 같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넣어서 환산을 해요. 미리 아쿠아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입니다. 그럼 이렇게 날아가니까 미터 하나 남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100일을 나눠주면은 당연히 킬로와트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위를 딱 보면 공식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그 효율을 나눠주면 어차피 효율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풍기라 했잖아요. 송풍기. 그럼 방금 우리 다 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그대로 풀 거예요. 자, 그대로 풀 건데 풍량을 줬습니다. 풍량을 줬는데 풍량 넣기 전에 단위 환산부터 합시다. 자, 3600에 이게 뭐라고 줬습니까? 미터 삼승 퍼 민이라고 줬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환산하기를 유량 밑에 값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는 미터 삼승 퍼 세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결국은 100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민을 세크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어떻게 합니까? 민을 곱하시고 세크니까 세크를 나누세요. 그러면 1분은 60초잖아요. 그러니까 60을 어떻게 여기 나눠주면 되는 거죠. 60분의 1 곱하는 게 60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0을 탁 나누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3600 들어갔고 밑에 어떻게 됩니까? 102가 들어가고 곱하기 60을 나눠준 거예요. 60분의 1을 곱한 거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해설에서는 그렇게 나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결국은 단위 환산입니다. 민을 세크로 바꾼 거죠. 그래서 미터 삼승 퍼 세크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송풍 압력 줬죠? 35 줬는데 이게 미리 아쿠아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자승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효율 줬어요. 효율이 0.6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위 환산해 보면 자, 3600 나누기 60 했으니까 요거는 미터 삼승 퍼 세크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리 아쿠아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고 100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나눴으니까 다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워지고 킬로와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33.206이 나오고요. 자, 세 번째에서 반올림 합시다. 33.21 단위는 킬로와트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다가 요 계산 공식 쫙 정리해서 적어주시고 답란에다가 요거 한 번 더 단위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7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